자, 그래서 오늘 작전주 보도록 할 텐데요. 첨단은 아닙니다. 첨단은 아니고 어쩌면은 지금 트럼프 취임식에 가장 울고 있는 그럴 섹터와 그럴 종목일 수 있을 텐데요. 포스코 홀딩스고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철강과 2차 전지 더 나쁠래야 나빠질 수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2022년에 탑5에 있습니다. 개인이 많이 샀던 종목에도 있는데 주가가요, 2023년에 76만 원을 필두로 25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이제 3분의 1 토막이었습니다. 처참하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 탑5에 들어가 있어요. 5,200억을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총 200, 코스피 200 중에서 하락률이 1위입니다. 마이너스 49%고 삼성전자가 1위로 알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가 33% 빠졌거든요. 근데 49%로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대형주 중에서는 낙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 가격도 1년 반, 2년 내내 떨어져. 리튬 가격도 1년, 2년 떨어져. 니켈 가격도 떨어져. 자,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올해도 포스코 홀딩스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자,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를 한번 분석해 본 다음에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철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사업으로 이제 캐시를 벌어들이는 건데 왜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포스코 홀딩스를 넣느냐? 홀딩스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계열사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 등 2차 전지 관련한 2차 전지 계열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지주사의 프리미엄을 같이, 물론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놓고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 지주회사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 비상장의 포스코, 포철입니다. 저걸 통해서 돈도 벌고 철강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계열사로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 포스코 엔터니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어서 2차 전지로도 함께 분류가 되고 있고 하고, 저기 맨 오른쪽을 보시면 실제 포스코 홀딩스가 원자재 사업을 합니다. 리튬 광산, 니켈 쪽을 하고 있어서 리튬과 니켈, 이제 철강 이렇게 두 개의 양대 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현재까지 포스코 홀딩스는 잘 나갈 때는 항상 우리나라의 특징이 홀딩스랑 지주회사가 풀이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주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이게 하락입니다. 할인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저 2차 전지 계열사들이 많은 것이 할인을 받고 있었다라고 해서 전형적으로 지금 철강 쪽의 사업 성과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저기 맨 왼쪽에 포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또 선박, 조선, 가전제품에 철강을 하는 철강의 강자다. 그리고 여기에 리튬, 니켈 같은 소재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3분기에 약간 회복이 됐어요. 1부, 2분기는 완전히 폭망이고요. 한 7천억 이상 나오면서 포스코 홀딩스 벼뜨나 하다가 아직 작년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지금 어닝 쇼크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의 영업이익이 5천억대, 5천억 초반대 약간 이 정도로 완전히 다시 3분기에 가다하다가 지금 무너져서 작년 전체 영업이익은 한 2조 원 후반대 정도여서 최근 10년 내 가장 나쁜 그런 실적이 2024년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1년 반,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 가까이 무너졌는가? 철강이 나빠서 그렇고요. 그럼 철강 가격은 왜 이렇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떨어져?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자신의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중국 내부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화학도 비슷한 이 메커니즘인데요. 패턴인데요. 철강을 그냥 다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로 전 세계로 중국 철강이 쏟아져 나오니까 어떤 나라든 심지어 우리나라도 포철이랑 뭐 누가 뭐 하겠습니까? 다 중국 거 갖다 쓰지. 그러면서 이 철강 전체 전 세계가 초토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 트럼프가 등장을 했고, 앞서 트럼프의 양대 축, 정책의 양대 축은 반 중국, 반 PC라고 했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중국 때리기를 하게 될 경우 의외로 K철강이 관세 폭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피해가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는 게요. 자, 지금 미국은요,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도 우리 K조선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초반부에 미국의 조선을 살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MRO나. 철강도 지금 완전히 전무하거든요. 미국 철강은. 근데
미국이 또 막 탄소세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탄소 철강, 수소 환원 제철로 미국이 철강을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모든 게 다 고로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로로 아예 못 바꿔요. 바꾸는 동안에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K철강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 지난번처럼 일단은 전기로 방식이 상당수 되거든요. 우리는 저탄소 철강이 됩니다. 그래서 K철강까지 미국이 같이 관세 때리고 무너뜨리면은 그 철강 자체가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한때는 좀 K철강을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포스코홀딩스의 반등의 이유고, 두 번째 2차 전지인데 리튬은 솔직히 뭐 리튬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닥은 형성됐는데 반등은 모르겠는데, 하지만 니켈 쪽은요. 실은 반등에 대한 기대가 올 연초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게 사실이고요. 현재 니켈의 최대 강자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니켈 가격이 폭락하니까 공식적으로 감산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 나온 게 25% 일단은 감산을 하고, 그래도 리튬 가격이 안 살아나면 추가 감산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최근에 니켈 가격 추이표를 한번 보면 2022년만 해도요. 저기 톤당 뭐 4만 달러 뭐 그 이상 가다가 지금요 10,000달러입니다, 여러분. 니켈이 저렇게 망가지니까 뭐 양극재 또 우리 에코프로 뭐 등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연초에 인도네시아가 감산 이야기하면서 지금 1월 말 가격부터는 좀 니켈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판가 연동이잖아요. 우리 양극재라든가 다 양극재 라인들이 리튬은 바닥 그냥 형성해주면서 니켈의 반등, 또 리튬까지 사라지면 더 좋죠. 드디어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이거는 뭐 가십성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가령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논쟁이 있었을 때 우리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한 뭐 이제 연구원이 그때 이제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막 반발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연초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2차 전지도 최악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최악은 그러니까 볼장은 다 봤다. 여기에서 조금만의 트리거. 지금 트럼프가 오늘 뭐 2차 전지 뭐 IRA 폐지 이야기했지만 이거 주가에 다 반영돼 있거든요. 2차 전지의 캐즘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라면 아주 작은 개선, 작은 리튬 가격 반등에도 2차 전지 라인도 함께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포스코홀딩스, 자, 미국의 저탄소 철강 트렌드 세팅에서 K철강은 의외로 좀 꽤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가 있겠다. 반사 효과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니켈 가격 인도네시아 감산으로 반등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그동안에 못 받았던 지주사 프리미엄들을 받을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부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